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에서 당일 이사, 당일 소유권이 넘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압도적인 IT 시스템의 지원 덕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삶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밖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사를 하거나 방을 구하거나 이럴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이삿짐을 쌉니다. 이삿짐을 싸서 다 싸서 짐을 이제 차에다 실어 놓으면 전세금이나 잔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갈 집을 찾아가는 이사를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잔금이나 뭐 이런 걸 정리하고 들어가는 이렇게 당일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죠. 이렇게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도 전입하고 확장일자도 받고 이런 방식은 전 세계에서 사실 저희 나라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원보험이라고 그럽니다. 타이틀 인슈어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권원보험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온 지 꽤 됐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권원보험은 뭐냐면 계약을 이루어지고 이제 뭐 잔금이나 이런 걸 다 치르기 전에 실제 이사를 들어가거나 소유권을 넘기기 전, 요 중간 과정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법적인 분쟁도 붙을 수 있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중간 과정에 보험을 따로 둡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보험으로 해지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다 당일날 처리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이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그 당일 초치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압도적인 IT 시스템 지원 덕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래 상대방의 식별 체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즉 상대방이 그놈이 그놈인지를 식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별 체계가 있죠. 더군다나 부동산은 금액이 거의 일생에 가장 큰 금액을 거래하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죠. 미국은 텍스 리턴 파일링 코드라든지 드라이버 라이센스 코드라든지 패스포드 코드라든지 이게 다양합니다. 근데 한국은 뭡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실명을 확인하면 저 사람이 진실한 거래의 상대방이라는 걸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상대방 식별인데요. 뭐 이게 어떻게 태어났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거래 상대방 식별을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기업체에서 보면 해외 수출을 하는데 저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거래처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 금융에서 보면 수출을 할 때 신용장 개설 방식,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죠. 은행이 중간에서 껴서 보증을 해준다든지 DMB라고 합니다. 던앤브래스트라고 해서 신용평가회사가 저쪽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등기부 등본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로 등기부 등본 금방금방 떼보시죠. 그죠?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면적 정보, 기타 모든 소유와 관련된 정보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이 등기부 등본은 우리나라 제도는 월드 베스트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등기부 등본 체계를 리얼타임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등기부 등본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자주 뜨는 지적도라든지 공시지가 확인이라든지 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했냐면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법무사가 신청을 하면 접수번호를 받아서 한 2, 3일 후에나 그게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법무사가 등기번호 정도까지만 따준 것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만 하면 이제 대부분 소유권이 넘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미국 변호사협회가 이 등기부등본 제도와 관련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실증 검증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결국은 실패했죠.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실 미국 변호사들이 소송으로 많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미국 변호사들은 등기로 많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더라도 아버지가 변호사면 아들이 변호사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다 미국 변호사들은 그 등기와 관련된 것들을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제도, 이 제도가 월드 베스트고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밖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국민보험 건강센터, 의료보험 제도, 뭐 사회보장 4대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만 관리하고 있는 월드 베스트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매우 간편하고 안전한 지급결제 제도입니다. 클리어링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이 앱에서 그냥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송금하면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사실은 저희 나라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때 핀테크 열풍이 불었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뭐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 핀테크 열풍이 우리나라가 성공을 하질 못했습니다. 성공할 것 같았었는데 사실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뭐 토스 이런 정도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급결제 제도, 클리어링 서비스, 청산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전 세계의 월드 베스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돈을 30만 원을 빌렸어요. 30만 원을 갚으려면 타이완 이체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간단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이 클리어링 서비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수수료 거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의 뭐 컨설턴트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했었습니다. 예,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국민은행 1층에 와서 로비에 와서 하나은행 카드로 통장에서 돈을 10만 원을 뽑는 걸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이제 하나은행 뭐 우수고객이면 수수료가 면제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것도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프라를, 금융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정도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결제를 이제 뭐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이사를 보통 토요일 날 많이 하죠. 토요일 날 많이 하는데 몇 억씩 이렇게 한꺼번에 송금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나라,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또 들자면 주소 이전을 의무화한 나라가 또 저희 나라가 또 아주 독특합니다. 아니 당연히 주소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민등록등본, 초본 뭐 이런 것 띄면 그동안의 주소 이력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겠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총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팜플렛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집으로. 저희는 이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앙선관위는 안행부에서 주소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다가 송부를 해줍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주소 이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보내냐면 신용평가 회사에 돈을 주고 정부가 삽니다. 사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그런 자료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런 정보가 다 어디에 저장되고 있습니까? 다 정부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저장되고 있죠. 등기 권리, 그 다음에 주소 이전, 주민등록 등본. 사실은 그 IT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부에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겠죠.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임대차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즉 이제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뭐 방 하나당 얼마씩. 이런 제도는 예전에는 법무사에서 임대차 공증을 받았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개선해서 정부에서 이 확정일자를 받아도 인정을 해주고 그 정보가 정부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보면 정부가 이 주거 안정을 위하거나 이런 이사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는 한 달, 두 달 텀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당일날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거래들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쌉니다. 예를 들면 물론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집을 살 때 드는 이 세금의 비용은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쌉니다. 법무사 수수료, 그 다음에 중개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계산을 미리 다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정해져 있고 또 싸죠.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거죠. 활발하고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또 생산이 되고 사실 실거래가 조회라든지 이런 조회들이 나오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되는 나라는 사실은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이런 당일날 이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기반에 대부분 IT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월드 베스트한 시스템들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게 당일날 이런 거래들이 쭉 일어나는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틈새 시장으로 그 일정 기간 이렇게 당일날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들어가는 집을 인테리어 수리를 못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왕왕 있죠. 이런 경우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들도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나라와 틀린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서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